본문 진도 좀 나갈까요? 본문 지금 해석하신 거랑 다른 거 있으면 수정 좀 해주시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이해고사가 아무래도 어려운 거니까, 암기로 안 되는 거, 변형 일어날 만한 거, 그런 거 위주로 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나무 얘기하면서 시작해. 나무한테 편지를 쓴다는 거죠. 우리 이제 에벌 좀 잡고 갑시다.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에벌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해석을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별 문제 없어요. 때가 필요하겠죠.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바꾸는 거 대비를 하면 거의 그때마다 항상이니까 여기를 두 개로 바꿀 수 있어요. every time 주어 동사로 한번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each time 주어 동사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시험장에서 뭐 조그만 거라도 바꿔서 나오면 당황스럽거든요. 변형 가능하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마 어휘에서 했을 건데 past가 지금 품사가 보시면 명사 만나서 얘가 전치사예요. 전치사인 거 잡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중학교 때 다뤘던 past는 뜻이 뭐고 품사가 뭐가 있었죠? past. 보통 뭐 과거 정도까지 다루실 건데 그놈 명사고, 우리 지금 past는 전치사고, 얘는 뜻은 뭐뭐 옆으로 뭐 이런 느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너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나무 옆으로 내가 지나갈 때마다 끊고 항상 그때마다 너의 아름다운 이 파리들이까지가 주어고, 이거 뭐 직역하고 의역할게요. 미소를 내 얼굴로 가져와, 이게 직역이고, 뭐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의역을 한번 하면 나를 미소 짓게 해 정도로 이 정도 의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는 패스트 구분하기, 결론적으로 대비하자는 거죠. 패스트 뭐 5개 들어간 거 내놓고 얘랑 똑같은 패스트 찾으세요 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뒤에 명사 만난 거 찾으면, 패스트 뒤에 명사 만난 거 찾으면 쉽게 풀려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는 명사라서 명사끼리 못 만나니까 뒤에 명사 붙은 패스트를 찾으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뭐 해석을 해도 괜찮고. 자, 그럼 방금 배운 whenever를 한 번 더 적용시키면 돼. 근데 이번에는 동사가 병렬 구조로 2개야. 이러고 저럴 때마다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에 일단은 멈추고요. 지나가다가 네 앞에서 멈추는 거야.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거죠. 뭐 신선한 공기를 들이쉴 때마다 끊고, 이것도 구분하는 거 한번 가주셔야 돼요. appreciate도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감사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감상하다까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 되면 하나 추가되는 게 진가를 알아보다 정도가 하나 추가돼요. 느낌 비슷해. 구분하는 거. 얘는 보통 작품 같은 거 나오고, 예술 작품이나 음악 같은 거 나오고, 얘는 얘 외게 보통 나와요. 뭐 선행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서 조금 일상적인 어휘가 뒤에 나오면 보통 진가를 알아보다로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appreciate도 past랑 비슷하게 똑같은 appreciate 찾기 이런 거 한번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워서 못 푸는 거. 그래서 산소에 대해서 감사한데, 뭐 appreciate는 삼형식이라서 목적어 바로 만나요, 이렇게. 근데 관계대명사 대시 산소를 꾸며주는 거지. 어떤 산소냐면 네가 만들어내는 산소에 대해서 매번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앞에서 숨도 크게 한번 들여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구나. 3번에 가면 이제 바로 미다우가정법 나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 시험 어려울 거니까 뭐 기본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생각 그냥 하지 마시고, 요것도 우리
직설법 바꾸는 거 이번 한번 해보자. 이따가. 그래서 해석부터 할게요. 너랑 네 친구들이 없었으면, 너랑 네 친구들은 나무잖아. 결론적으로는 나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우리 인간들은 아마 못했을 거래. 얻지 못했을 거래. 충분한 산소가 없었을 거래. 조금 더 의역하면 산소가 모자랐을 거다 이 소리고, 산소가 모자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는 인간들은 살 수가 없었을 거다 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요거 이따가 직설법 전화 한번 해보시고, by the way는 뭐 혹시 모르시면 외우세요. 그건 그렇고 이런 느낌이야. 뭐 그나저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그건 그렇고. 화제 전환이죠. 화제 전환이야. 내가 대절이란 거 봤는데 노티스는 뭐 알아차리다, 보다 마음대로 하시고. 새 가족이 요거 어법 한번 대비하죠, 여러분아. 여기 주어는 가족이에요. 새들은 여러 마리인데 가족은 하나잖아. 가정은 하나잖아. 요렇게 해서 단수 취급이 왜 단수 취급이 이루어졌는지 여기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가족 하나가, 가족은 하나니까 has made, 야 만들어 놨더라 이런 느낌. 현재 완료. 봐봐, 만든 건 과거, 이거 만들어 놓은 상태가 현재까지 잘 있나 봐요, 요 둥지가. 그래서 현재 완료로 쓴 거야. 현재 완료를 굳이 쓴 이유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새 가족 하나가 만들어 놨던데, 둥지를 만들어 놨던데 너네 가지에다가, 의외로 인이에요. 가지를 공간 취급해요. 이렇게 가지를, 가지에다가 둥지 하나 만들어 놨던데. 5번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가주어 잡자, 가주어 잡고, 의미상 주어 잡고, 진주어 잡고. 왜 오브인지 이해하자. 오브가 나오는 기준은 앞에 인성평가는 형용사 나올 때죠. 인성평가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면 오브예요. 그래서 이 가주어니까 해석할 때는 무시해. 야 진짜 친절하다 한번 가지고, 네가 제공하다니 걔네한테. provide A with B가 세트니까 집을 제공하다니 되고 너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플로우 한번 잡읍시다. 자, 앞에서 주어는 새들 가정 하나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집을 제공하는 건 새들한테 제공한 거잖아. 요렇게 댐으로 가는 거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가정한테 제공했다고 해서 뭐 이수로 가는 건 약간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문법적으로는 주어 취급이 가족은 하나니까 단수 맞아. 근데 맥락상으로 집을 준 거는 새들한테 줬으니까 여기 복수로 바뀌는 거 이해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절이란 걸 소원을 하고 소망을 한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기 어순 좀 잘 보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how가 얼마나라고 쓰이면 자기 뒤에 형부사 이렇게 딱 붙여야 되거든요. 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주어가 나오는 거죠. 너랑 다른 나무들이까지가 주어. 그 다음 동사 나와야겠죠. 이렇게 가서 원래 요 important가 요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너랑 다른 나무들이 중요하다 여기 있었던 건데 how의 특성 때문에 얘가 이제 끌려 나간 것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에 중요한지 이제 to로 서술하는 거예요. 환경에 나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이 중요성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마무리 하나 봐요. 좋은 하루 보내 하고 이제 마무리. 여기가 이제 편지 끝. 여기까지 편지. 7번부터가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야. 제대로 된 본문. 자, 믿든 말든 끊고요. 멜버른은 도시고, 영화에서는 항상 작은 데에서 큰 데로 넘어가요, 순서가. 멜버른이 도시고 오스트레일리아가 국가니까.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충남, 아산시 이렇게 큰 데부터 쓰는데 영어에서는 거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 있는 요 나무들이 주어, 이제 동사 받아요. 이메일을 받는데 플로 한번 잡자.
이런 이메일을 받는데 항상 이런 이메일은 이제 이메일이 일단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야. 6번까지 나왔던 이메일이 이렇게 돼서 7번이 이제 바로 뒤에 붙어줘야 되는 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신기한 일이다. 나무들이 왜 이메일을 받을까? 8번도요. 가주어 진주어니까 한번 잡자. 이것도 가주어고 또 진주어예요. 그럼 해석할 때 it을 또 무시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럼 진주어 묶어서 대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 또 나오겠지? 나무들이 이메일 주소를 갖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첫 번째 궁금증.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 나무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얘한테 이메일 주소가 왜 있지?가 첫 번째 궁금증. 그다음 두 번째 궁금증은 왜 그럼 사람들이 진행형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지? 걔네한테 사형식 갈게요. 메시지를 왜 보내는 거지? 요 두 개가 이제 궁금한 거죠. 얘네는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있는 거야? 나무인데. 두 번째, 이따 치자. 사람들이 얘네한테 왜 메일을 보내는 거야? 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9번 가자. 그럼 비하인드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간으로 뭐뭐 뒤에라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거 하면 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그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뭐뭐의 배경이 되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조금 자연스러울 겁니다. 배경이 되는 이렇게. 그러고 플로우 한번 잡을게요. 이 이메일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가겠죠? 이런 이메일 이렇게 가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멜버른의 도시숲 뭐 계획 뭐 정도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도시숲 계획이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 동격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반응해도 되는데요. 대응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대응이야. 리스폰스는 to랑 세트입니다. 대응이라 하면 혼자 대응할 수가 없잖아. 뭐에 대한 대응인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to 담당이야. 그래서 뭐에 대한 대응으로 멜버른의 도시숲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했냐면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천년 가뭄이라는 게 있었대요. 밀레니엄 하면 이게 천년. 그럼 언뜻 들었을 때는 가뭄이 진짜 천년이 갔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무튼 더 들어볼게요. 플로우 잡자. 이 가뭄은 했을 때 이 가뭄은 요 천년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지속이 됐는데 이거 내가 아까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페이지에 이 다의어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짚을게. 우리가 평소에 과거로 알고 있는 past가 전치사로 쓰인 거, 그 다음에 여기 appreciate도 그렇고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 address도 다이어가 많거든요. 동사로 예를 들면 다루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ss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형용사로 마지막의도 있고 아무튼 요 페이지에 다의어가 유독 많아. 요거 구분하는 거를 계속 연습해 주시고 지금은 지속되답니다. 동사로. 그래서 이 가뭄이 쭉 지속이 됐대. 안 멈추고 지속이 됐대. 아, 왜 천년 가뭄인가 봤더니 앞에 숫자가 바뀌는 동안 이제 계속 지속이 됐다 그래서 이걸 천년 가뭄이라 했나.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막 95년, 96년, 9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쭉 가뭄이 지속이 되고 그동안 앞자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천년 가뭄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렇구나. 가뭄이 있었는데 아니 뭐 지금 나무 이메일이랑 무슨 관계지? 아직 여러 단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일단 가뭄이 있었어. by the time 주어 동사 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가 묶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주어 동사할 즈음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그리고 플로우 잡자. 얘가 지속이 됐다 그랬잖아? 그럼 지속이 된다는 건 안 끝났다는 소리니까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야겠지? 요렇게.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이제 끝났을 그 즈음에 끊고 여기도 수일치 조심하자. 이 도시 7만 7천 그루의 나무 중에 40%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수일치를 우리가 여기다 걸어줘야 돼요. 여기다 걸어줘요. 얘가 수일치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여기 복수인 거 이해하자. 7만 7천 그루 중에 40%면 어쨌든 복수겠죠. 얘네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클라이닝은 이제 쇠퇴해가는 이런 느낌이죠. 직역하고 의역하자. 쇠퇴해가는 건강 상태 이상하잖아. 내가 통틀어서 좀 의역할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애들도 77,000그루 중에 무려 40%, 조금 오버하면 반 정도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 플로 한번 더 잡자. 게다가 하면서 이제 추가 개념이죠. 그러면 안 좋은 얘기하고 추가했으니까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겠지. 들어볼게요. 전반적인 숫자야. 이 나무들의 숫자가,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지 말자. 나무들은 여러 그루인데 이 나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잖아. 숫자는 하나잖아요. 나무는 여러 그루인데 그 나무를 표현한 숫자는 하나니까 또 왜 단수인지 이해하자. 위에서는 왜 복수인지 수일치가 trees로 가는 거고, 이 나무들을 표현하는 숫자는 하나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플로우 2개 잡아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살아있는 애들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럼 숫자가 줄어가고 있었다니까 죽어가는 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살아있는 애들도 상태가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수가 줄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1페이지. 아직 안 끊겼는데 한번 끊자. 아니, 끊길 때까지 하자. 그러니까 그렇구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았구나. 플로우 잡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럼 이제 봐봐, 안 좋은 거에 결과니까 또 안 좋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가볼게요. 그늘의 양인데 그늘은 양이죠, 숫자가 아니라. PP 한번 잡자. 그늘 입장에서는 제공되어지는 그늘이 뭐에 의해서? 이 나무에 의해서 도시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늘의 양이. 근데 이 그늘의 이름이 또 있나 봐. 이 그늘이 뭐라고도 알려져 있냐면 캐노피 커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그늘의 양이 줄어들고 있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플로우 잡으면 가뭄이 발생했어. 그래서 나무 상태도 안 좋아지고요. 나무 숫자도 줄어갔어요. 나무의 상태가 일단 안 좋아지면 제일 티가 나는 게 어디서 티가 나죠? 나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잎 상태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잎 상태가 안 좋아지고 숫자도 줄어드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잎이 줄어들고 나무가 줄어드니까 그늘이 줄어드는. 이 그늘의 이름은 캐노피라고 합니다. 그늘이 줄어든. 여기까지 왔어요. 플로우 잡을게. 이 캐노피 커버의 손실 여기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간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걸 손실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아주 큰 위협이었는데, 문제였는데 이 도시 환경에 엄청 큰 문제였대. 그늘이 줄어든 게. 이게 왜 문제냐? 이은요 여러분아, 잘 잡자. 이 캐노피 커버의 손실을 이으로 받는 거야. 캐노피 커버가 줄어들면 어휘 잡을게, 올라가게 하거든요. 온도가 상승돼. 도시 온도가 상승.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플로우 한번 더 잡을게요.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킨다고 한 거를 더 높아진 온도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휘를 조금씩 바꾸면서 플로우를 계속 주고 있어. 다시 볼게요. decrease 된다고 한 거를 loss라고 얘기했습니다. 줄어들었다, 손실. 그 다음에 온도를 높여버린다라고 얘기한 걸 higher이라고 했습니다. 더 높아진 온도. 그래서 그럼 도시의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죠. 약간 위험하잖아. 주민들한테 위험해. as는 또 because 처리해주면 돼. 왜 위험하냐면, 여기도 왜 대인지? 이것도 대이야? 온도들이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온도들은 왜 온도들이지? 생각해봐. 하루하루 온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온도가 계속 바뀌고, 아니, 심지어 시간에도 온도가 계속 바뀌잖아. 온도가 계속 변화를 하는 거를 이제 온도들이라고 의외로 얘기해요. 요 문법적으로 약간 우리랑 의외죠. 온도들이라는 개념이 한글에는 없는데 시간마다 계속 바뀌고 하루마다 계속 바뀌잖아. 그래서 온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요 대인 거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높아진 하루하루의 온도들이 또 높여버릴 거 아니야. 위험성을 높여요. 뭐에? 이거 단어 좀 외울까? 이거 나왔죠? 열사병이라고 하면 나왔을 겁니다. 그렇구나. 온도가 높아지면 주민들이 열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오는 거죠. 가뭄, 나무 상태 안 좋으니까 그늘 없어지고, 도시 온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이 이제 열사병 걸리고,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근데 안 끝나. 플로 또 잡자. 근데 얘네가 또한이라고 얘기하려면 결과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 결과 하나가 나오고, 온도가 높아진 게 결과가 하나 더 나오려면 이제 리펄소가 필요한 거야. 얘네가 또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에어컨디셔닝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에어컨 사용입니다. 에어컨을 할게요. 그냥 에어컨 사용에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렇군. 열사병 플러스 에어컨 또 많이 쓰게.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서, 자, 이 디스는 또 에어컨 사용량의 상승을 얘기합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속화시키는 거죠. 기후변화를 가속화시켜요. 어떻게 해서? 높여서. 뭐를?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요거 단어 좋으니까 좀 챙기자. 영양풀이로 방출이죠. 혹은 배출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온실가스를 이제 뿜어내는 거를 많게 만들어서,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또 가속화되는 거지. 이 결과로 또 지구온난화까지 가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넣으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 여러분, 이 가뭄은 왜 생겼냐? 이 이상기후잖아. 이 이상기후도 사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거든요. 애초에 이 일이 발생한 가뭄이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 발생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애초에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서 다시 이거로 이어져.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다시 또 겪을 수 있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야. 애초에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이 결과로 우리가 뭐 이를 한다고 이제 까불다가 다시 여기로 이어지는 역설적이고 악순환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 요게 플로우가 너무 좋거든요. 모든 문장이 이렇게 다 이어져요. 순서랑 문장 삽입으로 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쭉쭉쭉 결과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결과로 쭉쭉 이어지는 거를 순서 문장 삽입. 여기까지가 한번 끝일 것 같아.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ave to가 had to로 바뀐 거야. 근데 수동이 걸려서 have to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수동 걸어서 행해져야 했다 정도로 요약할게요. 뭔가가 행해져야 했다. 수동 때 따와서. 근데 목적이 뭐냐? 단어 모르면 외우고 deal with, 대처하다 정도로 해주시면. 옆에 얘기했던 이 멜버른의 나무 손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이 정도 의역해도 괜찮아요. 어떤 조치가, 어떤 일이 행해졌어야만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점 제기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제 현상 이 당시에 겪고 있던 거고, 조치 취하고 그 결과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쭉쭉쭉 나오겠지. 보통 교과서 흐름대로. 그래서 한 17이나 18 정도에서 첫 번째 한번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다시 얘기하는데 다이어가 너무 많아. 다이어 이거 외워서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야, 패스트 다른 거 찾아봐. 패스트로 안만 외우고 가봐야 그런 문제 못 풉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appreciate 한만 외우고 가봐야, 야, 이거 appreciate 5개 줄 테니까 여기 쓰여있는 appreciate 똑같은 거 찾아봐. 못 풉니다.
그냥 변형 문제 많이 푸시는 게 제일 도움 될 거예요. 3번 위드아웃 가정법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올 가능성 0%라 그랬어요. 변형시키는 거 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변형은 포인트 2개였죠. 똑같은 가정법인데 위드아웃에 다른 표현 쓰는 거 대비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직설법 바꾸는 거, 이 2포인트 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이득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갔는데, 야, 이거 has, have야 갑자기 물어보잖아? 헷갈려요. 아, 이거 birds인가, family인가, 이런 거 이제 디테일하게 좀 잘 잡으세요. 잘 잡으시고, 5번에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그 중에서 왜 5분지 이해해 주세요. 6번에 어순 잘 봐주시고, 7번부터 플로우가 발생했죠. 이런 식의 이메일이 끝나야지 이런 식의 이메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이어, 요거 어드레스, 여기서는 주소고요. 다이어로 다루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문제 푸시는 게 도움 될 거고, 그 다음 볼 거 없고, 예, 요것도 다이어 또 나왔죠. 레스트. 그 다음에 11번, 12번 수일치가 또 위험해. 어떨 때는 가까운 놈이랑, 어떨 때는 먼 놈이랑인데, 외우지 마시고, 이것도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뭐, 애저 리절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번은 PP 2개 잘 이해해 주세요. 제공되어지는, 알려진, 그 중에서 전치사 as인 것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it이 뭔지 잘 잡자. 요 it은 캐노피 커버의 손실이라고요. 전체 다 단수 취급해 주시면 되고. 15번에 낯선 개념, 온도를 복수 취급하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간마다 날마다 온도가 여러 개니까 복수 취급할 수도 있겠네. 여기 왜 대인지 이해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왜 얼쏘인지, 온도가 높아졌을 때 결과가 2개예요. 주민들한테 위험하다, 에어컨 많이 튼다, 이렇게 2개라서 얼쏘 걸리는 거 한번 봐주시고. 17번에 디스는 에어컨 사용의 상승이에요. 플로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8번에 have to에다가 수동태 걸리는 거, 중학교 때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해야 한다의 자매품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행해져야 한다, 일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 봐주시면, 요거 말고는, 영역풀이 한번 잡아달라 그랬습니다, 에미션. 요거 말고는 막 그렇게 문제로 어렵게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